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FOMC 일정이 13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연 금리 동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일단 지켜보고 동결을 하고 7월 달에 올릴 것인지,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됐기 때문에 점도표도 공개가 됩니다. 점도표를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남은 하반기와 내년 추이가 어느 정도 금리 위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대응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ECB, BOJ 통화정책회의도 15일, 16일 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중에 있는 이슈는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크립토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13일 기준점으로 바이낸스 US 쪽에 이제 입출금 중단 부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영향을 받는 D-Day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어떻게 좀 나와주는지, 시장이 어떻게 또 반응을 하고 정말 유동성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도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트루 USD는 보게 되면 현 시점 대비해서도 여전히 약간 횡보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좀 더 완강한 독주 체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USDC 같은 경우는 또 보게 되면 현 시점에서는 소폭 올라오긴 했지만 그게 뭐 뚜렷하게 많이 안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답지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USDC가 어느 시점에서 회복을 보여주느냐가 정말 관건이다라고 저는 좀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USD나 BNB 부분에 따른 문제점과 회선적 가치가 좀 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와줄 것이냐가 정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후속타가 BNB에 따른 문제점이 더 지목이 되면서 바이낸스 흔들기가 연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술 전략가는 일단 전체 S&P 500 지수 부분에 따른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4,750, 6월 달에는 5,000 정도를 좀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형태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8일 지수라고 해서요, 임계점 0.5 수치값에 도달을 해서 올라가게 될 때마다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8일 지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좀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번에 대부분 목표가 추이를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좋은 횡보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왜 이런 이야기를 또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나스닥 지수와 또 S&P 500과 이런 쪽이 좀 좋은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그나마 해당에 있는 비트코인이 상대적 대비 좀 뭐 악재나 이런 게 좀 반감이 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CME 패드워치 설문조사 결과치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 현재 시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대비보다 동결 수치는 약간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인상 수치가 조금 더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분위기로는 전체 가장 약세를 보여줬던 해외 리츠나 그리고 미국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이 반등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곧 동결에 임박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조만간에 동결이 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동결이 되는 시즌으로 도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곧 나머지 이제 인하 시즌도 곧 온다라는 것이겠죠. 좀 느리고 더디겠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쪽에 따른
부분의 영향성으로 가산자산 시가총액이 57조 원이나 증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크죠. 아무래도 청산 비중도 좀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저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솔라나 측에서 이야기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가 미국 SEC가 솔라나 증권을 규정하는 것에 미동의한다. 솔라나 재단은 트윗을 통해 SEC가 솔라나의 증권을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걸 거듭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커뮤니티 분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하면 어쩔 건데,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기관인 너희들이 이길 수 있냐라는 형태인데, 그래도 뭐 솔라나 재단 입장에서는 저렇게 밖에 말을 못하겠죠. 아무래도 최선적으로 되게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 다음으로 이제 CME 갭이 발생했던 이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젠가 이 갭이 또 나중에 또 메꿔진다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할 거냐, 아니면 다시 이 갭을 메꾸러 올 것이냐,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블러의 핵심 기여자, 투자자 고문이 각각 많은 락업 물량이 해제가 되는 시즌이라고 하니까 이 금액이 약 6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그토록 기다렸던 리플 소송 결과 추이가 이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게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9월 30일 정도로 연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닉네임 사랑반 눈물반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을 보게 되면, 야 원래 6월 7월 아니었냐 라고 이제 이야기가 하고 있죠. 근데 벌써 이제 또 연기되는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되게 웃기죠. 그래서 댓글 분위기도 너무 무섭습니다. 보게 되면, 자, 아가리 터는 새끼들 치고 믿는 새끼들 하나도 없다. 결국 저 변호사 못 믿겠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댓글러 한 분이 진정해, 그게 한두 번 아니었잖아 라는 이야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달로 또 넘어간다라는 건 별로 좋지 않죠. 원래 8월 9월달이 어떤 때였습니까? 별로 성과가 잘 안 나오는 형태 이제 안 했습니까? 보게 되면 분기별 수익률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평균 추이로 보았을 때도 가장 안 좋았던 때가 3분기, 그 다음에 1분기 형태였는데, 이제 2분기가 이제 막 끝나가고 이제 곧 3분기 시즌으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시즌 때부터는 안 좋은 형태인데, 그 달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가장 낮았던 측면을 보게 되면 요 8월과 9월 달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6월 7월 달 정도는 좀 반등이 나와주어야 되는, 7월 달은 그래도 뭐 반등이 조금 더 많았죠. 반등이 좀 나와주고 8월 9월 달에 좀 조정이 나와서 다시 본전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6월에 이제 남아져 있는 예정 일정 스케줄을 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메인넷 출시와 또 마이그레이션과 리브랜딩이나 뭐 에어드랍 등등 이런 소식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을 때는 이런 것도 잘 안 먹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뭐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커뮤니티 이제 가장 돈 많은 커뮤니티 중에 하나이죠. 블라인드라는 어플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80% 인증하고 막 이렇게 보냅니다.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EV6 뭐 날렸다, 근로 의욕이 뭐 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대부분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어떠한 자산을 들고 있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패왕에 있는 가격이 비싸다 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멘탈을 지켜주면서, 그리고 대부분 어느 정도 좀 수익률 추이를 좀 줄이면서 가져가는데, 그래도 내 정신적인 부분도 좀 같이 챙길 수 있는 자산을 일정 비율은 가져가야지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도, 자 보십시오. 반감기 시점 대비를 본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 반감기 시점 대비를 본다라고 하면, 반감기 시점이죠. 시점 대비마다 비트코인은 나홀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나홀로 조금 더 많이 올라오고, 그 전에 좀 조종폭이 훨씬 더 많이 나왔던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에 있는 거래소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 우측의 상단을 보시게 되면요, 마켓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켓이 다 박살났고 스테이블 코인도 다 박살이 나고, 요즘 트루 USD도 유동성 많이 박살이 났죠. BUSD 마탱이 갔죠. BNB 마켓도 요즘 힘을 많이 빼고 있죠. 요즘 테더나 BTC 마켓 쪽 빼놓고는 많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BRC20으로 인해서 한때 BTC 마켓 쪽에 있는 흐름이 조금 더 좋아졌죠. 이것으로 인해서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변화점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제가 우려했던 이 50%이 구간대가 넘어가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힘을 못 쓰는 구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이제 내려갈 때마다 도미넌스는 올라가는 구도이긴 하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여기에서 반감기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믿는 건 비트코인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비트코인이 더 많이 쏠려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조금만 누군가가 더 사주기만 해도 더 올라가기가 더 좋은 조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나홀로 또 갈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높아지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트를 들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또 저도 욕을 먹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대부분 이 반감기 이후 대비부터는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거의 성수기의 중간 정도 때나 거의 초입부 단계가 좀 들어가는 시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야 그나마 성과가 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이탈을 하면 아무것도 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패배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떠한 코인을 들고 있냐,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왜 들고 있냐라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해당에 있는 이자도 주잖아요. 그리고 가치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항상 비트코인 비싸다, 생각보다 상승률 대비 재미없다.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바꾸려면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원래 재미없고 지루하고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의 싸움이 좀 들어가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인문학도 좀 들어가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을 했냐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내가 어떠한 상품군에 있는 자산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퍼포먼스는 갈릴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투자는 항상 객관적, 장점과 단점을 다 들어보고 나서 내가 판단하는 거죠.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일정 비중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번 고비도 잘 넘어간다고 하면 또 다른 기회는 줄 겁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내용은 그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